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새댁이에요. 한창 태교에 힘써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 전에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찍었답니다.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던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새드엔딩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기쁨이 또 다른 이의 슬픔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와 남편은 입사 동기예요. 나이는 남편이 1살 많지만 입사 연도가 같아서 처음부터 우리는 말을 트고 지냈어요. 오피스 드라마에서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할 때 동기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먼저 치고 나오는 동기가 있다면 경쟁 상대로 보일 테지만요. 입사 초기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연수를 마치고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부서 배치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감을 던져주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당시 저는 복사기 다루는 것조차 능숙하지 않았던 터라 선배들부터 멍청하다는 말을 인사처럼 듣고 다녔어요. 업무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 왜 그리 심부름은 많이 시키는지, 커피 심부름은 애교일 정도로 5만 가지 심부름을 다채롭게도 시키는데, 와, 손이랑 머리가 따로 노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네요. 심지어 어떤 선배는 자기 딸이 갈 아이돌 콘서트 예매까지 저한테 떠맡긴 적도 있었어요. 일명 광클이라고 하죠. 저도 마우스 클릭 속도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와, 거기는 어나더 라벨이더라고요. 아무리 미친 듯이 클릭을 해대도 접속조차 못해보고 튕기기 일쑤였어요. 눈앞에서 티켓을 놓치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데 광클이 뭔지도 모르는 차장님은 오히려 제 탓만 하더라니까요. 야, 이번 신입 잘못 들어왔네. 아니, 돈 주고 티켓도 못 사는 걸 어디다 써먹어? 세연씨, 영화 티켓 예매도 안 해봤어? 아니, 그걸 왜 못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당 콘서트 클릭하고 예매 버튼 눌러서 결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 말로는 뭘 못한다고요. 저도 말로는 만리장성도 짓고 피라미드도 각 도시마다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내가 진짜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 가서도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워가며 취업 준비해서 겨우 들어온 회사인데 고작 이런 꼴을 당하려고 그랬던 건가 싶은 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제 또래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무실 사람들도 인기 아이돌 콘서트표 사는 게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장님 눈치를 보느라 모른 척 회피하더라고요. 그때 유일하게 저를 지원해 준 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차장님, 저희는 아직 입사원서에 인기도 안 마른 신입이잖아요. 차장님한테 간단한 것도 저희한테는 대입 수능만큼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장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은근슬쩍 차장님을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놈아. 딱 요런 신보가 담긴 말이었죠. 신입이 이렇게 말하는데 차장 입장에서 가오가 있지 싫다고 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장님은 모니터 앞에 앉았고 남편이 말한 걸그룹 콘서트표 예매에 도전했죠. 어떻게 됐냐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아, 그때 차장님 얼굴이 정말 볼만했다니까요. 동공 지진이 와서 멍하게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나 멍청해 보이던지 자기도 당해보니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걸 깨달은 차장님은 이후 다시는 그런 심부름을 부하 직원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정규씨, 고마워. 역시 믿을 건 동기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우아하게 한 방 먹이는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면 나 당장 등록한다. 그건 안 되겠는데. 실은 말이야. 그거 우리 엄마를 보고 배운 기술이야. 어머님이 싸움을 좀 하시나 보다. 에이, 무슨. 우리 엄마처럼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이 또 어딨다고. 채연 씨도 우리 엄마를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처럼 여성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빠도 늘 그러시는걸. 결혼하고 30년이 다 된 사이지만 지금껏 남편한테 맨 얼굴 한번 안 보이고
흐트러진 모습 한번 보이지 않은 사람은 네 엄마뿐일 거라고.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도 남편한테도 맨 얼굴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꼭 아빠 일어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하셔. 나도 엄마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라니까. 그뿐이야. 식사하실 때도 입에 음식을 넣을 때 한 손으로 다소곳이 입을 가리는 분이지. 우리 엄마긴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여성스럽잖아. 막 보호 본능이 뿜뿜 솟는 것 같기도 하고. 실은 내 이상형이 우리 엄마거든. 세상에나.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대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화장품이 얼마나 피부를 망치는데요. 그걸 쉴 틈 없이 바르고 살다니. 모르긴 해도 본판이 많이 상하지 않으셨을까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 여성스럽고 우아하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 어디에서보다 편해야 할 집에서까지 그렇게 자신을 틀어주면 어디서 숨을 쉬고 살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는 학대나 다름없다는 거죠. 같은 여자지만 저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말에는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이 입사 초부터 저를 비롯해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닮는다고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알뜰살뜰 살피는 걸 보고 자라 그런지 매너가 정말 좋은 거예요. 회사에 널린 꼰대들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 암튼 입사 동기라는 특혜를 잊고 남편과 가까이 지내게 된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꼬시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선머슴이라는 별명을 주구장창 달고 살았던 저였지만 남편 앞에서는 한떨기 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죠. 애교도 부려보고 약한 척도 하고 심지어 앙탈까지 부려봤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닭살이 돋는 짓들이었지만 어떻게든 쟁취하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제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적절한 순간에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남편과 제가 현장 업무를 나간 날이었어요. 원래는 대리 직급과 사원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가야 하는 일이었는데 본사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사원인 우리 두 사람이 나가게 된 거죠. 매장에서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상품 진열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가도 큰 문제는 없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저희를 보내신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일이 도무지 끝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매장의 일손이 부족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매니저가 곤조를 부렸다는 게 일의 속도 저하의 주범이었죠. 본사에서 떨거지 둘을 보냈다며 일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투덜대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자기 업무도 아닌 매장 업무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별 수 있나요? 저도 남편을 따라 일손을 보탰죠. 그런데 한참 밖에 나가서 농땡이를 부리고 온 매니저가 제 남편이 까대기에서 분류해 놓은 상품을 보고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할 줄 모르면 손을 대지나 말지. 안 그래도 일손 모자라는 판에 왜 두 번 일을 하게 만들어? 진짜 도움 안 된다니까? 정확히 제 남편을 지칭만 하지 않았을 뿐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건 분명했어요. 그걸 보니까 순간 뚜껑이 확 열리는데 하마터면 남편이 옆에 있는 걸 깜빡하고 욕을 퍼부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랑곳 않고 계속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네 매장 직원들까지 쪼면서 말이죠.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혼자 남자였던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걸 보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제 성과를 꺼내놓게 되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 괜한 직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저희한테 똑바로 하세요. 어머?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신입 교육 안 하나? 어떻게 선배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요? 이봐요, 한치현 씨. 나 매니저 5년 차예요. 근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아, 대리도 아니고 사원 나부랭이만 보내선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디서 똥오줌 못 가리고 선배한테 대들어. 미친 거 아니야? 사람 열받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네. 매니저님, 사원급인 저희가 와서 많이 기분이 언짢으신 모양인데요. 그럼 어느 정도 급이 오면 만족하시겠어요? 대리? 팀장? 차장급? 제가 보기엔 오늘 저희가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매니저가 기가 차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쫄지 않고 하던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들이 오셨으면 매니저님 심할서 정도는 써야 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매장에 까대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매뉴얼대로 상품 진열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매장에 와보니 상품 진열은 고사하고 까대기도 안 해놔서 본사 직원이 저희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까대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니저님은 바뀐 매뉴얼을 보기는 하셨나요? 윤정교 씨는 매뉴얼대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건 매니저님이 바뀐 매뉴얼을 제대로 안 봤다는 증거겠네요. 업무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새 매뉴얼 숙지도 안 한 채 부하 직원들한테 일을 시킨다? 그것도 본사 직원까지 손을 보태는 상황에 자기 혼자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매니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 말을 알아들으셨다면 당장 윤정교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DP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저희가 다시 와서 확인할 때도 이 상태라면 저 바로 팀장님께 보고 올릴 겁니다. 아셨어요? 결국 매니저는 남편한테 사과를 했고 우리는 매장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질렀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 좀 여성스럽게 화낼걸. 완전 망했어. 이불킥을 하면서 이 더러운 성질머리를 탓해봤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죠. 별 수 있나요? 본성을 들켰으니 이참에 딱 까놓을 수밖에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원래 내 성격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갑작스런 변화에 처음엔 의아한 눈빛을 보이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적응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인은 물 건너 갔고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야겠다고 자포자기한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받게 된 거 있죠. 그동안 나도 몰랐는데 내 이상형이 터프한 여자였나 봐. 그날 매장에서 채원 씨가 나 대신 화내는 거 보면서 심장을 콱 움켜쥐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감정일까 한참을 고민해봤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나 채원 씨한테 반했나 봐. 내 남자로 만들자고 공들인 8개월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일생일대 대열을 낚은 저는 각 부서마다 뛰어다니며 자랑을 하고 싶을 만큼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어요. 이것들아, 니들이 침 흘리던 그 남자가 내 남자가 되었다. 이러면서요. 역시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순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새삼 깨달으며 남편과의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남편은 자기 엄마 자랑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우아한, 고상한, 아름다운, 현명한이라는 수식어는 마치 자기 엄마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수시로 바꿔가며 갖다 붙였죠.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내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되었죠.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마치 소개팅 나가기 10분 전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개팅에서 킹카를 만난 확률이 극도로 적은 것만큼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제가 기대했던 것에 한참 밑돌았어요. 아,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내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년 아주머니일 뿐인데 남편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귀부인으로 보이니 말이에요. 기대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는 딱 집어서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저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어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해결해야 할 결혼 승낙이라는 중대 사안이 있었던지라 일단 덮어주기로 했죠. 대개 아버님들이 그렇듯 저희 시아버지도
며느리감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시기도 하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가자는 느낌이었죠. 반면에 시어머니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처럼 곱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뭐랄까, 좀 껄끄럽다고 해야 하나? 사람 기분 나쁘게 쏘아대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명동 본점까지 가서 사온 거예요? 세상에, 마음씨가 예쁘기도 해라. 이거 사느냐고 아침부터 얼마나 바삐 움직였을까. 그지 안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이 다 되는걸. 그래도 힘들게 사온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겠죠? 속에 든 앙금은 칼로리가 얼마나 되려나? 여보, 앙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나요? 글쎄, 단맛이 도는 걸 보면 그래도 꽤 들어가지 않겠어? 역시 당신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래서 늘 당신한테 배우고 산다니까요. 설탕이 들어갔으면 칼로리가 꽤 되겠죠? 물론 칼로리 계산하면서 화과자를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먹을 땐 칼로리 계산은 해야 하니까. 우리 나이엔 비만은 걱정이잖아요.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도 높고. 걱정이네. 어떡하지? 분명히 칭찬을 들은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론 칭찬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사람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화법이었어요. 무엇보다 간드러진 목소리에 신경이 온통 쏠려서 어머님 말에 저희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아무튼 그날 시댁 방문은 대환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박대도 아닌 어중간한 분위기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반년 뒤 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격으로 만나게 됐을 때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늘 긍정도 부정도 아닌 환대나 박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화법을 사용해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그래도 뭐 구박은 안 하시니까 딱히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골치 아프게 눈치 보며 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어요. 평소엔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시거나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 하룻밤을 보내고 오시곤 했다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부와 함께 하롱베이로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내신 비용이 꽤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버님이 경비를 다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경비는 우리가 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심 돈 굳었다는 생각도 쬐끔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페이 닥터를 둘이나 두고 개인 병원을 하고 계셔서 꽤 잘 버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떠난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두 분이 워낙 금슬이 좋으셔서 딱히 저희한테는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일정으로 생긴 지 몇 년 안 됐다는 놀이동산에 갔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의외로 놀이기구를 잘 못 타서 저랑 어머님만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죠. 자이로드롭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타던 저였던지라 솔직히 별 감흥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시어머니는 아주 숨이 넘어갈 판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하려던 찰나 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말았어요. 아씨, 너무 무서워. 헐, 그 고상하던 시어머니 입에서 땡말이라니 땡나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어머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종종한 입에서 쉴 새 없이 땡발이 흘러나오지 뭡니까. 와, 영화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드디어 놀이기구가 멈추고 이성을 찾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벌인 짓을 깨달았는지 되도 않는 핑계를 대가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어머님 말씀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사실 귀에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웃음을 참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죠. 어머님은 혹시나 제가 남편과 시아버지께 비밀 누설을 할까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까지 제 옆자리를 사수하셨어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내심 귀엽게 느껴져서 저는 그날 일을 봉인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못 믿어오셨던가 봐요.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주시하고 살피시는 것 같다가 언젠가부터는 마치 제가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들킨 김에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제 남편이 있을 때는 안 그러시는데 저랑 둘이 있을 때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사납고 싸늘하게 변하셨어요. 갈굼은 기본이고 카랑카랑한 하이톤 목소리로 제게 고리치기 일쑤였죠. 신기한 건 이제야 어머님이 제 옷을 입으신 것처럼 편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제가 처음 시댁을 찾았던 날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본 모습을 숨기고 순정적이고 우아한 아내 코스프레를 하려니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 불편함이 제게 위화감으로 와닿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게 실체를 들킨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제게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건건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를 한 건 기본이고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자존심을 짓밟고 성질을 부려댔죠. 참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되려 저만 착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중상모략하는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얘기만 꺼내면 귀를 닫고 짜증부터 냈어요. 그 바람에 혼자서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시어머니의 폐악질에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고모가 잠깐 한국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고모는 학창시절 껌 좀 씹던 문제아로 그 나이에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갔을 정도로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저희 친할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고모는 돈 걱정 없이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사양길로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사업 실패로 할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지셨고 결국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드시곤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남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다시피 했고 저희 아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서야 집안에 고정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도 고모는 고생을 덜한 편이었어요. 미국 유학 중에 만난 프랑스인이랑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남편 그늘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결혼 생활을 했던 고모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프랑스 법에 따라 남편 재산의 반을 위자료로 받은 고모는 미국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어요. 현재는 LA에서 한인 학생들 하숙을 치며 살고 있죠. 사람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제 결혼식 때도 한국에 올 수 없었는데 이번에 2주 정도 시간이 돼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 5, 6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고모는 하나뿐인 조카 결혼식에도 못 온 게 미안하다며 선물을 잔뜩 사오셨어요. 저희 부부 선물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 선물까지 챙겨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고모와 밤새도록 수다를 떨던 저는 결혼하니까 행복하냐? 라는 고모의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모, 나 정말 우리 어머님 때문에 피말라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고. 이거 봐, 답답할 때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시꺼멓게 멍이 다 들었다니까. 나 이러다 정말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아. 이런 망할 게 다 있나?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잡으러 들어? 가자. 고모가 네 시엄마인지 시임인지 머리카락을 죄 뜯어줄 테니까. 가자고. 내가 내 갯돈 들고 도망간 친구 때문에 뚜껑 열린 이후로 29년 만에 속에서 불이 다 나네. 뭐해? 앞장서지 않고.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고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익히 들어온 저였기에 고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덜컥 겁부터 났어요. 고모, 정말 우리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고? 그럼 나 이혼해야 되는 거야? 난 우리 그이 너무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는 밉지만 남편이 너무 좋았던 저는 똥마려운 개처럼 낑낑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이놈의 지지배야. 아무렴 이 고모가 하나뿐인 내 조카를 이혼녀 만들겠니?
네가 하도 속상해하니까 쇼 한번 쳐본 거야. 그리고 네 시어머니처럼 고상 떨면서 뒤로는 사람 잡는 인간들은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야. 너도 알지? 이 고모가 한때 껌 좀 씹었던 거. 타국에서 차별받으며 살다 보니 주먹보다는 머리랑 입으로 싸우는 기술이 잔뜩 늘었지 않겠니? 고모가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일단 시어머니 보고 좀 만나자 그래. 나왔단 말은 말고 네가 밥 사드린다고 나오시라고 공손하게 얘기해놔. 나머지는 고모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싸움 깨나 하고 자란 고모라서 그런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브런치 잘하는 카페가 있으니 잠깐 나오시라고 했어요. 고상 떠는 거 좋아하는 어머님이 꿈뻑 죽는 게 그놈의 브런치였거든요. 통화를 마친 저는 얼른 씻고는 고모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토요일이라 차가 막힐 걸 예상하고 나와서 그런가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30분이나 늦게 오셔서 기다리는 동안 먼저 음식을 시키고 말았죠. 한창 손님들 북적일 시간에 주문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고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잔뜩 치장을 한 시어머니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빈 그릇을 보시고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네가 그럼 그렇지.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서 시애미도 오기 전에 밥을 처먹었니? 그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디? 이래서 며느리는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여자를 들여야 한다는 거야. 아우 우악스럽게 많이도 처먹었다. 네가 사람이니 돼지니? 창피하지도 않아?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된 말부터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어깨가 움츠려졌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하도 당해서 그런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냉랭한 어머니 목소리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던 고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그러지 않겠어요. 너 명자 맞지? 장명자. 이 나쁜 거사. 내 갯돈 들고 튀더니 뒤지지도 않고 여지껏 잘도 살아있었구나. 순간 고개를 돌려 고모의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슬슬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자 고모가 달려들어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주었어요. 이게 어디서 또 도망을 치려들어? 여고 시절부터 개구멍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더니 그 버릇 여전하다? 야, 세상 참 좁지? 어떻게 네가 내 조카 시어머니가 됐니? 내가 결혼식 날 못 온 게 너한텐 다행이었겠구나. 그날 나 봤으면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텐데 안 그러냐? 이거 놓고 말하세요. 교양 없이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와중에도 목소리를 깔며 고상하게 도움을 청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웃음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효녀 꿀 깝다는 것 좀 봐라. 목구멍에서 힘 빼이거 사. 잠꼬대도 욕으로 하던 애가 어디서 고상한 척 쇼를 해? 아쭈, 눈에 힘 풀어라. 포크로 눈깔 확 쑤셔버리기 전에. 그러자 시어머니도 더는 못 참겠는지 본색을 드러내며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주었어요. 아, 미친 게 지가 아직도 의정부 흑장민 줄 아나? 나이도 나보다 1살 어린 게 어따 대고 반말이야. 누가 그래? 내가 1살 어리다고. 너 빨은 맞잖아. 왜 거짓말을 해? 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네 책가방 들던 따까리로 보이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나 병원장 사모님 된 지 꽤 됐거든. 니까 건 내 남편 전화 한 통이면 당장 구치소에 쳐넣을 수도 있어. 왜 이래? 그놈의 갯돈 좀 가져간 게 무슨 대수라고. 고소해도 증거가 없어서 너 그 돈 못 받아. 모르긴 해도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을걸? 싸움을 싸고 앉아있네. 누가 법으로 싸움됐냐? 내가 잘난 네 남편 찾아가서 주둥이 몇 번 털면 해결될 일을 내가 왜 돈 들어가며 법으로 싸워. 그뿐이니 병원 홈페이지에 네 실상 까발리는 글 한번 올리면 바로 게임 끝나는 거야. 난다긴다 하던 연예인도 폭로글 하나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못 봤니? 증인이 없다고? 그때 너랑 동거하던 광수 오빠 내가 불러서 삼다대면 한번 할까? 네가 내 갯돈 들고 튀면서 광수 오빠 금반지도 들고 튀었다며. 그 오빠가 아직도 네 얘기 나오면 이를 박박 간다.
그거 그 오빠네 엄마가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거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 병원장 참으라.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것도 많으시겠어? 채연아, 네 시아버지 병원 이름이 뭐랬지?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이 손에 쥐고 있던 고모 머리카락을 공손히 놓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장미야, 미안해. 내가 죽일년이다. 친구 사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잠깐 헷가닥했었나 봐. 나 결혼 전에 남자랑 동거한 거 우리 남편이 알면 그날로 이혼이야.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으로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 남편한테만은 비밀로 해줘. 응? 그래도 한때 우리가 친구였잖니. 제발 부탁이다, 장미야. 이거사, 사과는 내 조카한테 먼저 해야지. 네 며느리가 종이냐? 툭하면 불러다가 일부려 먹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애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괴롭혀야 되겠냐고. 네가 그러고도 할머니 될 자격이 있냔 말이야. 왜? 몰랐니? 네 며느리 임신 8주 차란다.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하마터면 이 손주가 세상 빛도 못 보고 떠날 뻔했단 말이야. 내 갯돈이야 돈으로 갚으면 그만이지만 네 손주 잘못됐으면 그 어린 목숨 뭘로 갚으려고 그랬니? 제발 나이 처먹었으면 인간답게 좀 살아라. 없을 땐 없어서 남의 거 훔치고 살았다지만 이젠 가진 것도 많잖니. 그럼 남의 가슴에 비수 꼽으면서 뺏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나 긴 말 안 는다. 내 조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조카 괴롭히지 마. 혹여 나 미국 돌아간 다음에라도 내 조카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했다간 나 당장 네 남편 병원 쳐들어갈 거니까 알았어? 고모 때문에 얼떨결에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된 저는 나도 모르게 손으로 배부터 감싸 안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끝을 시큰거리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던 카페 손님들의 뜨거운 눈빛에 은근슬쩍 사과를 받아주고 말았어요. 그리곤 고모와 시어머니를 끌고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죠.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카페였는데 이제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날 무지하게 쪽을 팔았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찍고 온 다음 날 고모는 급하게 일이 생겨서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학창시절부터 사건을 쓰나미처럼 몰고 다니던 고모는 이번 한국 방문에도 어김없이 큰 사건을 만들곤 홀로 유유히 한국을 날아버린 셈이죠. 그렇게 호련히 갔다가 바람처럼 가버린 고모 덕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당신 소유의 건물 중 상가 하나는 제 명의로 해주셨거든요. 고모한테 훔쳐갔던 돈을 30년 이자를 쳐서 갚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고모가 그러라고 하셨다나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30년간 쓰고 살아온 가면을 벗으셨어요. 이제는 남편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발발거리고 살지 않겠다시며 쌩얼로 아침 햇살을 벗고 사시겠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적잖이 놀라신 것 같지만 말이에요. 뒤늦게 제 임신 사실을 전해들은 친정, 그리고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요즘 왕비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벌써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손주 바보가 되셔서는 퇴근길마다 손에 유아용품을 하나씩 사들고 오세요. 제 남편과 서로 경쟁이라도 벌이듯 사다 나르는 통에 벌써부터 아기 방에는 한 살림이 가득 차려져 있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비록 시어머니와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삶이 좀 편안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들 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